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집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 집이 얼마나 넓을수록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집을 볼 때 평수와 방개수, 구조부터 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 기준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의 면적보다 어떤 요소가 앞으로 중요해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집을 고를 때 아무래도 평수에 대한 고민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넓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민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요.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이 크다라고 해서 생활의 만족도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넓은 집이라는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집의 크기보다 어떤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해맞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넓은 집이라는 기준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다른 기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다면 집 크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과거에는 집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집은 주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나가는 공간으로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방의 개수가 많고 그리고 평수가 넉넉한 집일수록 좋은 집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요즘엔 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달라진 방식이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든지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 그리고 혼자 사는 시간까지 길어지면서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넓은 집인가 보다 이 공간이 내 생활에 얼마나 잘 맞는가를 중요하게 보게 된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불러일으킨 재택근무 방식이 집을 고르는 기준에도 큰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단순한 면적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생활에 적합한가 조금 더 세밀한 취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집의 면적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나요? 네, 요즘에는 사실 집의 면적보다는 공간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의 숫자보다 공간의 구성이 왜 중요하냐? 동선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생활 패턴에 맞게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어떻게 설계됐냐에 따라 체감의 만족도, 생활의 질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체감 만족도라는 단어에서 딱 떠오른 생각이 요즘에는 체감 면적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감 면적이라는 말이 이제는 떠오르고 있고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채광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창이 얼마나 넓은지 천장의 높이가 어떤지에 따라 같은 면적이더라도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느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면적이 아니라 집의 체감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큰 집에 장점이 있다 하면 큰 집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집이 커질수록 이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난방비라든지 관리비, 그리고 청소비까지 유지 비용이 굉장히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큰 집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담이 없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집을 볼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디인가? 바로 이것인데요. 거실인지 아니면 방인지, 그리고 서재나 작업 공간인지 이런 핵심 공간이 내가 편안하다라고 한다면 집 전체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궁금한 점이 작은 집은 불리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작은 집이라고 불리한 건 아니겠고요. 오히려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된 집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작지만 잘 만든 집이 또 새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집들이 시장에서 점차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집 크기는 바꿀 수 없는 요소다 이런 인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주어진 면적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가구 배치라든지 그리고 수납 구조, 생활의 동선에 따라서 이 집의 분위기와 쓰임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집을 고를 때 단순히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리 비용의 현실, 그리고 면적보다는 구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체감 면적도 중요한 요소다.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세 가지 핵심으로 딱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가장 쓰는 공간 중에서 과연 편한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공간이 없는지, 남는 공간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을 꾸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지, 나에게 만족한지만 잘 안다면 누구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집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많이 쓰는 공간이 편한지, 둘째는 불필요한 공간은 없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관리 부담이 과하지 않은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구입 전에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멘트를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집에 있어서 가치는 숫자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평수나 방의 개수보다는요, 실제로 살면서 얼마나 편안한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집 선택의 기준은요, 넓은 집이 아닌 나에게 잘 맞는 집으로 기준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가 크게 좋은 게 아니다.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 그 체감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집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아니라 내가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이 만족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보다는요, 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꾸준히 중요할 것 같겠고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집을 볼 때 평수보다는 나의 하루가 평안하게 흘러가는지 그것만 떠올려 보신다면 집을 선택하는데 너무나도 수월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이렇게 집 크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 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저희 마켓 트렌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개념이 단순히 속세적인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생활, 나의 취향과 잘 맞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부동산 정보, 부동산 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